15 듣는 동안에 잠깐 그 과정 얘기를 하느라고 웃었는데 그 얘기는 혹시 그 한 번 더 물어봐도 됩니까? 예. 저녁을 안 드셨다고 그래서 예. 몇 시에 끝났죠? 이재명 대표 수사가? 6시 한 40분쯤에 조사가 좀 끝나고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진술했던 내용들 이렇게 바르게 예. 반영이 되어 확인해야죠. 있는지 열람하고 또 수정하고 예. 이러면서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뭐 끝내 저 본인이 원했던 내용들이 취지가 좀 잘 반영이 안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시더군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는 것은 진상과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지청 나오신 게 몇 시쯤이에요? 10시 한 40분. 밤에? 예. 점심은 몇 시에 드셨어요? 12시 한 반경쯤으로 12시 기억이. 반쯤에. 예. 한 1시간 드셨나요? 뭐 1시간 하자는데 30분만 하자. 조사에 충실하자. 예. 이렇게 나오시던데. 그러면은 예. 점심 드시고 거의 뭐 10시간 넘게 아무것도 식사를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사 검사가 막 바뀝니까 아니면 혼자 합니까? 저 검사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검사도 밥을 못 먹었네요. 예. 완전 검사를 괴롭히고 오셨구만요. 예. 궁금한 거 생각나서 여쭤봤는데.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회동 제안에 대해서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초보라 제가 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서 할 일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수라는 표현이 이제 오래된 표현이고 좀 적절하지 않아서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영수회담 옛날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좀 아까도 회담 형식 이게 이제 양자 회담을 고집하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정당 대표들 다 만나는 거 이거 가지고도 그 전 정부도 항상 회담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제1야당에서는 그래도 둘이 얘기를 해야 뭔가 좀 성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만약 윤희석 대변인 여러 정당들의 대표가 다 모이는 형식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같이 만날까요? 그렇다면 가능하겠죠. 네. 그거까지 뭐 이재명 대표는 빼고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분위기가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민주당 대표, 뭐 또 무슨 당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라면 저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 통상은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만납시다 하면 야당 대표들이 이거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지도부에서 논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일당인데 그것도 만납시다를 이렇게 대여섯 차례를 해도 무슨 원칙론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민주당 보고는 대표하고 당을 분리해서 봐라.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정권은 막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대통령은 수사와 야당 대표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왜 혼연일체로 보고 수사 중이니까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개혁 안 하겠다는 거죠. 최영호 네. 대통령이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대선 불복의 연장이라는 분위기들이 지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깨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 그러면 일단 요번에 해외 순방 가시는데 성남공항에 가는 거예요. 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불러야 가죠. 예? 아니 그거는 안 불러도 가요? 아니 의전수요일 7이잖아요. 7이가 아니고 6이구나. 그러니까 가서 만나고 한 번 얼굴 만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간다 그러는데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지 마세요 이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 대표층은 명분이 쌓이잖아요. 오지 마세요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는 거죠. 그게 좀 정치고 또 만나서 허허 웃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디어? 예. 글쎄요,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말씀 같긴 합니다만은 좋은 이재명 아이디어신 것 대표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속 마음이 진짜 만날 마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금 법률적인 문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분과 그렇게 말씀을 나눠볼 기회는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고민하시는 걸 보면 이 수사 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발목 잡히는 이런 상황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을 아프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건은 사건이고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하긴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이런 그 뭐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예. 책임 의식 때문에 나온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3월 8일 저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서 거기 대표 나오고 그러면 조금 예. 더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로 봐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3월 8일.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지 더 험악해질지 그렇지만 찬스는 있는 알 수 거죠. 없죠. 만나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좀 야당 인사들을 만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흘려보내고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딱 돼버리니까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취임 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검수완박법을 취임 직전에 통과시키는 그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야 대치가 극렬해졌단 말이에요. 대선이 표 차이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뭐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좀 그런데 대선 그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열기가 계속 지속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참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봤고요.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의 표명이지 사표 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수리를 정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실 관계자 얘긴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해서 사의를 수용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좀 최양호 대표 네. 좀 거시기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 있잖아요. 보면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고위 관계자는 수석이고 예, 관계자는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서관이 예. 진짜 이 어눌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 나는 애정이 모른다고 커서 그러고 사의를 수용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아닌데 이거는 지금 소통은 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정이 크면 대표시켜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철규 의원을 만났잖아요. 예. 만나서 무슨 얘기 뭐 나오는 거 다 저 취재진한테 만나는 현장을 들켜갖고 따로따로 하는데 아무 말이 없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일단 메시지는 간 것 같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퇴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지금 문제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아예 테러를 저 다 막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한번 좀 예. 짚어봅시다. 하여튼 예. 대통령실과 나경원 의원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윤희석 대변인 부위원장 뭐 이제 장관급이다 뭐 부총리급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사의 표명하면 그냥 딱 그만두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이제 위촉을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규정에 그 법이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 위원 중에 하나가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촉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표 수리를 가름하는 얘기겠죠. 근데 그걸 이제 안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사의 표명을 했다면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그 사의 표명을 안 받아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의도라면 못 나가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애정을 표시했다. 이 얘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 판단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위원장으로서의 능력치는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좋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거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박규택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어때요? 지금 이렇게 위촉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예. 그러면 해촉이라는 절차가 없으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위촉을 할 때는 위촉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려면 해촉하는 형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위원장 직은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위 예. 자체는 유지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월급 나오는 자리인가요? 제가 알기로 월급은 아니고요. 활동비만 나오는 걸로 활동비. 알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안 쓰면 안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지금 사의 표명해놓고 활동비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예. 차라리 그냥 대표를 임명을 하시지 왜 전당대회를 돈 들여서 이렇게 시간 들여서 그러세요. 치릅니까?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나올 법도 해요 지금. 아니 임명장을 딱 주시면 되죠.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의도에서 조금 이런 사정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면은 1번 나오는 게 서청원, 김무성 예. 예를 많이 들어요. 박근혜가 다 실었는데도 안 됐다. 2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선 투표제예요. 예.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려면은 결선 투표에는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거는 팩트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보답을 받느냐. 이런 것도 지금 나경원 의원 머릿속에는 있는 거 아니냐. 뭐 옛날 얘기 다 잘 하시잖아요. YS가 이겼다가 이철승 뭐 바뀌고 뭐 DJ랑 또 바뀌고 이런 게 결선 투표제 79년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뭐 윤심 당시에는 박심 이것이 정통으로 작용할 것이냐. 결선 투표제라는 또 새로운 흥행 요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가 제일 여의도 바닥에서는 술자석에서 안주로 많이 오르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그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동작구 신년 인사회 있었죠. 거기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뭐 이런 구상도 저런 구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뭐 대통령실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각을 자꾸 만드시지 마시고요.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헝가리식 출산 대책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센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는 이제 소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자기 정치한다, 자기 장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그럼 확실히 해라. 이거를 하든지 대표를 나가든지 그렇게 해놓고 부위원장직을 사의 표명을 하니까 그건 또 안 받아들이고 갖고 있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양쪽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헝가리식 그 출산 대책은요. 홍준표 시장이 엄청나게 나경원 의원을 비판을 했던데 본인도 2021년에 후보 경선 때 본인도 한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도 파퓰리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헝가리식이 아니고 세르비아식이었는데. 뭐 자기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저는 우선은 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 드렸었는데 자리를 2개나 준 거는 당신은 나가지 마세요. 이 얘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하고 당의 정말 독보적인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왜 받았을까요? 만약에 대표 나갈 생각이 있으면 그게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이었을까요? 왜 먹어서는 안 될 떡을 2개나 먹어가지고 왜 체해가지고 급체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뭐 유선상으로 떡 다시 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해야 된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직서를 써서 내야죠. 대표의 뜻이 있으면. 왜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강단 있고 정치적 욕심도 크기 때문에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설 전에 이제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로 봐서는 14일 날 외국 가시는데 21일 날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뭔가 아무것도 지금 이게 변화가 없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오늘이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갈 거면 확실하게 사직서 쓰고 기후대사도 던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왜 본인 나가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하여 뭐 절대 화합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본인이? 절대 화합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이만큼 성장하기도 참 어려운 정치 풍토기 때문에 탁 던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절대 못 나간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 어때요? 나갈 것 같습니까? 출마 의지는 굉장히 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출마로 이어질까 또는 출마를 하더라도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전당대회도 아니고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이후에 어찌되었건 간에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 1위라는 것을 가지고 출마를 한다는 것이 됐을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봐요. 그러면 그게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출마로 가는 과정까지는 할 수 있어도 출마를 정말 선언하는 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최영호 대표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의 뜻이 당신은 아니야라고 이제 알려진 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지지율 1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경원 대표 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별의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붙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별의 순간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납작 엎드린다. 그러면 정치적 미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진짜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로 보는데 아까 이제 떡 얘기를 하셨으니까 떡을 2개를 이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조총을 갖다 준 거예요. 조총이 뭐냐면 지지율이야. 여기다 찍어 먹었으면 더 맛있는 건데 나온 게 조총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나왔는데 지금 구도를 보시면요. 국민의힘이 이 당원수가 한 78만 명 돼요. 예. 이게 전당대회 가면 100만까지 늘어납니다. 그건 뭐 하여튼 후보들이 알아서 하든 뭐 하든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분포로 보면은 20대가 4%밖에 안 되던 게 지금 8%, 9%, 1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대, 30대, 40대가 아마 40%까지는 갈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자기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새로 들어오는 20만 명 정도의 당원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은 다 후보들이 만들어내는 그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자기 표라고 오판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고 뭐 나경원 의원도 저도 뭐 오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출마 안 한다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서 거기에 대한 퇴로를 어떻게 대통령실이나 또 여당에서 열어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출마 안 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왜 대가 약해서? 아닙니다. 이 지금 가봐야 어쨌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모양새가 갖춰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역량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은 없고 만약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치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예. 그런 험로를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팅하는 모습 나경원 의원이 전에는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고민되겠어요. 박규택 변호사 남해당 일이지만 예.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 대표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반드시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수리를 안 하고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언론 보기에는 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랬다가도 아 이것도 기막힌 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이 나경원 대표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하겠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뭐 해촉이든 뭐든 이건 끝난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출마 선언하면
공이 또 대통령실로 가서 해촉이냐 마냐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끝까지 해촉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왜 그 두 직위를 갖고도 전당대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두 가지 직위를 갖고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받을 때. 장관급인지 뭐 부총리급인지 는 모르지만 장관직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 어떤 그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도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그거 주면서 이거 주니까 대표는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 뜻인지 알죠 하고 이제 주었는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뭐 장관도 아니고 이건 뭐 저출산 고령사회는 또 저긴데 내가 대선 때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내 좀 적성에도 맞는 그런 일을 준 거 나에 대한 애정 표현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죠. 그래 보입니다. 자유를 외치셨잖아요. 착각은 다들 자유입니다. 각자 착각하고 있는 그 거죠. 자유요? 안 받았어야 맞죠. 안 받았어야죠. 유리석 대변인 한 가지만 더 물어봐요. 국민의힘 내부 사정. 네. 그러면 이제 김기현 의원을 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나경원 전 의원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이렇게 막 그 몰리는 게 느껴집니까? 아무래도 그 숫자도 그렇게 나와요. 그 권성동 의원이 빠진 불출마 선언하고 빠져서 나오는 이제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그럼 보면 김기현 의원 이제 2등이 됩니다. 18%가 예. 넘어요. 예, 3등 뭐 하다가 이렇게 2등이 되고 안철수 의원이 4등이 돼요. 물론 유승민 의원이 3등이고 예. 4등이 되지만 그런 거 보면은 그 얼마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결국은 아까도 제가 반복을 하지만 이게 여당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 이거 당원 100% 선거지만 여당의 당원들은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본인이 원래 좋아했던 사람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더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당 대표요? 예. 이게 나는 사실 권성동 의원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2016년도 옥새 파동 날 때까지 김무성 대표의 전략기획 본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하는 부분들에서 과거의 연장선상 또는 과거의 그런 경험에서 나왔을 때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윤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그거를 국민들이 받아서 총선에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사실 지금 뭐 모든 여당 관계자들의 지금 뭐 과제라고 보이고요. 예. 저는 뭐 김기현 대표 뭐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 그래요?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될지.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선언 설 전에는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예. 임금님 기획 캔디님 저 편의점 하는데 이미 깡떡은 반품 안 해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